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그죠? 근데 더워. 베트남 오래 살았지만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저는 우기가 좋아요. 차라리 비 많이 오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안 덥거든. 원래 또 비 오는 거 좋아해서. 오늘은 책상에 왜 앉았냐면 한국이 싫어서 도망갈 때는 언제고 왜 다시 기어 들어오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 부탁드릴 거는 카톡 알림이 많이 옵니다. 근데 댓글에다가 알림 좀 꺼라. 근데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 이거 취미로 하는 거고 메인은 가게입니다. 가게 예약 관리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약 문의가 오면 빨리빨리 대답해 줘야지 다른 데 안 가시니까. 제가 만약에 답변을 늦게 해버리면 풀인가 오해를 사잖아. 예약이 안 되나. 그래서 딴 데 가시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집에서 놀면서 하는 일은 메시지 오면 답하는 거.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한국에 다시 기어 들어가냐, 한국이 싫어서 도망갈 때는 안 되고 왜 싫어서 도망갔는지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저는 1997 아사르 인간해갖고 실제 전역은 2020년 1월 31일 만 23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왜 군생활 하다가 한국이 싫어서 나왔냐. 일단 군대 문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이 있고 좀 답답해요. 일하는 게 규정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다 해야 되나. 근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감사도 많고 검열도 많고, 내가 군인인지 내가 직장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컴퓨터 엄청 해야 돼. 전쟁이 좋아서 군대 간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테크트리를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26기입니다. 94년에 입학을 해요. 여기 졸업하면 공군 사관학교처럼 공군 기술부사관으로 하사로 바로 인간하는 시스템인데, 중학교 때 제가 결정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사회 경험 하나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군대 생활을 했다. 군대 생활 계속 하다 머리가 크다 보니까 답답한 거야. 답답하긴 한데 군인들이 퇴직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랑 단절돼 있잖아요. 군대 생활 뭐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뭐 사회에서 반겨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군인들 약간 무시해요. 저 꼴통들, 이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더 못 나가게 돼. 전역하고 싶어도 나가면 못 먹고 살지, 이 걱정부터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10년 뭐 계속 느는 거예요. 21년 차 정도에 이제 때려치워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때려치워야 되겠다. 보통은 한 33년에서 35년 하거든요. 저는 정년까지 더 하면 38년까지 하면 만 55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너무 빨리 가. 왜 때려치우고 나왔냐. 야, 군인 얼마나 좋아. 월급은 좀 작지만 철밥통이지. 나중에 연금도 나오지. 그다 연금 때문에 사실은 버티고 사는 거예요. 제가 15년 빨리 나왔거든요. 15년 빨리 나온 이유, 너무 처져요. 그러니까 소득 평균에서 너무 처지더라고. 제 나이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은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뭐 집은 한 채는 있는 것 같고, 근데 군인들 보면은 박봉이라서 그런지 차도 시원차네, 집도 별로 없어. 연금으로 뭐 참긴 참는데, 그러면 55세 이후에 퇴직자들의 삶이 어떠냐.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희가 현역들끼리 회식하면 예비역들이 와요. 심심하니까 우리 현역들 회식하는데 놀러 온 거야. 이제 예비역이 몇 명 모이면 자기들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더라고. 저는 옆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들었어. 그러니까 저는 제 자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대화가 관심이 가져지더라고. 그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왜냐면 제가 연금 믿고 15년을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하면은 저 사람처럼 되는데, 저 사람들 인생이 제가 하나도 안 부럽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들도 현역일 때는 자기는 퇴직하면 이제 일 안 할 거다,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다, 뭐 여행 갈 거다, 재밌는 플랜만 했지, 그거는 계획일 뿐이고 실행을 못 하더라고. 더 안 좋아. 현실은 또 다른 데 일이에요. 다른 데 일하는데 그 일이 정말 하찮은 일, 존중받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 제가 직업까지는 얘기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하기 싫었어. 왜 못 놀고 저렇게 하지? 돈 때문이지. 돈이 없으니까 퇴직해서도 진짜 별로 시원찮은 직장인데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박봉이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퇴직해서도 결국은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 인생이잖아. 제 미래가 저렇게 보여지고 있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나왔습니다. 답답하다 그랬지. 답답한 성격이 또 중요하겠죠. 저는
성격별 유형 검사하면 INTJ라고 나와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 모험 좋아하고 탐험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군데 오래 못 있어요. 역마살이라 그래야 되나? 뭐 꾸준하게 못하고 자꾸 자극을 줘야 되고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뭔가 하나 꽂히면은 그쪽으로 확 갔다가 또 금방 질리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대 생활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또 개인 사정도 좀 있었고, 또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불을 태워보고 싶었어요. 저를 시험하고 싶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일단 해보고 결과는 그거는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 군대 생활을 하니까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뭘 해볼까 생각해보니까 답이 없더라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왜냐하면 모아놓은 돈이 없었으니까. 돈 없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한국 사회에서 군인들 무시하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해외에 나가서 도전하자 하다가 베트남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왔는데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결과에 대해서 욕심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30억을 모아서 뭐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지, 돈을 엄청 모아서 람보르기니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차는 있으면 되고 집은 잘 수만 있으면 된다. 비싼 음식 안 먹어도 된다. 그냥 배부르기만 하면 된다.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다 됐어요. 집 있고 차도 있고 굶지도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3의 인생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제 1의 인생은 한국이었다 치고, 제 2의 인생은 베트남에서 2019년부터 25년까지 약 7년 정도. 근데 제 3의 인생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요즘에 구상 중입니다. 제 3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때는 뭐 한국 분들은 직장이 있으셨던 분들은 비대면 근무라든지 그래도 월급은 나오셨잖아. 근데 저는 지금 가게를 코로나 전에 만들었거든. 그래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바로 망했어요. 완전히 일이 없어졌어. 코로나 기간 때 정말 답답하더라고. 집에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우울증이 오더라고. 뭔가 해보려고 베트남까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박혀버린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게 단점이었지만 저는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하루 이틀 뭐 몇 달 이럴 때는 힘들었는데 오래 가니까 제가 거기서 좀 깨달았다 해야 되나? 이제 노는 법을 배웠어. 혼자서 노는 법. 아, 뭘 안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뭔가 쫓기듯이 살아요. 뭔가 누가 쫓아와 빨리빨리 모든 게 스케줄대로 쫙쫙쫙 진행돼야 되고 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놀면 자기가 처지는 느낌이 들거든. 경쟁 사회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부스터 해야지 안 처지는 거야.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 경쟁자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자기가 떨어지는 거지. 경쟁자에 대한 압박이 되게 많아요. 어디 집단에 있으면, 노동자든 뭐든 사업이든 어떤 집단에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처진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잠시만, 또 문자 왔다. 죄송해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지요? 베트남 와서 좀 느낀 거는, 좀 터득하고 깨달았다라는 거는, 제가 경쟁을 안 했잖아요. 저만 잘하면 돼. 저한테만 만족하면 돼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뭐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가 뭐 이 정도 나왔어, 만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좀 배웠고, 그리고 그 노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퇴직에든 논다 칩시다. 퇴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10세부터 50, 한 60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는데, 물론 여기서 나뉘어져요. 퇴직하신 분, 퇴직 안 하신 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퇴직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해봤거든, 퇴직 후의 생활을. 근데 저는 퇴직을 좀 빨리 했지 않습니까? 은퇴 삶을 제가 산지 좀 오래됐는데, 요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뭐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많이 해봐야 돼.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놀아본 사람이 놀아볼 줄 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 놀아봤으면 나중에 은퇴하고도 못 놀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습관 있잖아요. 그냥 계속 뭔가 이 시간에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더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놀더라고.
하여튼 은퇴 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놀아보니 별거 없더라, 일하는 게 더 재밌더라, 이런 말 좀 들어봤어. 동의 못하는 게, 제대로 못 놀아봐서 그렇다. 제대로 놀아보면은 절대 다시 일하기 싫거든요. 일을 왜 해?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그거 왜 해? 근데 자기는 놀아보니까 안 맞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놀 줄 몰라서 다시 일하는 게 더 재밌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 재정적으로 놀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놀면서도 불안한 거지. 돈의 압박을 받으니까. 돈을 팡팡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다. 하루에 두세 끼 먹을 수 있고, 잘 때 있고, 편하게 어디 정도 다닐 수 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왜 한국에서 놀아야 되냐.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9년에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여기서 좀 자리가 잡히면 해외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뭐 개같이 돈 벌어갖고 남은 인생은 유럽 여행을 좀 돌아다니자, 그런 게 꿈이었어요. 그때는 혼자였으니까. 혼자였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자주 갔긴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럼 유럽 여행 가지고 왜 한국 가냐. 와이프가 생기다 보니까, 와이프를 데리고 유럽을 한번 가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비자 때문에. 근데 한국 분들은 유럽 여행 갈 때 비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와이프를 주민등록증 만들어 주려고. 주민등록증 만들면 여권이 나오니까. 한국에서 1년만 살면 돼. 그러면 한국에서 1년 뭐하고 살까? 한국 가서 일할까? 기술이라도 좀 배울까? 국밥이나 좀 배울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공부나 좀 할까? 나중에 도움되는 거 있잖아요. 뭐 지게차 운전이라든지, 노동부에서 교육 많이 시켜주지 않습니까? 공짜로. 그래서 공부를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엔 제가 선택한 거는 놀자, 전국 여행, 요걸 선택했습니다. 요걸 왜 선택했냐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한국이 제일 좋다. 저는 옛날에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베트남에 오래 사니까 한국이 진짜 좋아요. 일단 고속도로도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선진국이잖아요. 인프라가 잘 돼 있어. 사람들끼리 예의도 많고. 근데 베트남은 요거 다 반대야, 반대. 인프라가 부족하고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 약간 전쟁터라 해야 되나? 상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세칙이 심하고 규칙이 없어.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을 때는 그거는 진정한 한국 생활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일해야 돼. 근데 또 한국은 또 경쟁사회다 보니까 또 운동까지 해야 돼요. 운동 뭐 이런 거 안 하면 또 처져.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빡세요. 일해야 되지, 운동해야 되지, 자격증 준비 또 해야 돼. 그죠? 자격증 하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 한번 보세요. 자격증 하나 있는 사람 절대 없어. 저도 몇 개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꾸 옆에서 부추겨. 자격증 안 따면 뭔가 처지는 사람 같고, 운동도 그죠? 너는 운동 안 하냐? 자꾸 부추겨. 평일에는 여기 시달리죠. 토일 딱 이틀 놀아, 이틀. 또 이게 한국의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주말에는 어딜 가도 붐벼. 주말에는 차 막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을 불태우고 월요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는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놀까 문자가 또 계속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또 댓글 봐서 상황 봐서 다음 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